하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흥민곡, 삼이곡, 청산별곡, 감동별곡, 면왕송순이 되었던 면왕정가 이 5가지만 섭렵을 하시면 굳이 시라던가 이런 것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5가지가 담양에서 다 나왔습니다. 네, 오늘 등록원에 와서 대나무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분하는 것도 배우고요. 뭐 왕대, 또 맹종주, 뭐 신우대, 솜대 이런 것도 배우고 특히 우리가 먹는 거는 맹종죽이라는 거가 기억이 나고요. 또 여기 담양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확정이 됐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서 해설사님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 말씀을 하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실제나 비가 오거나 농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옆에 한글로 다 표현이 돼 있죠. 이렇게 제목 보면 담양장 죽장의 김삿갓은 죽고 찬빛으로 이잡던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전성 시절에 새벽설이 밟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 이고 장에 가시고 고구마로 점심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 9살 내가 2살 터울 동생 손잡고 신장로를 따라 마중 갔었다. 이 심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2번 다녔지만 꼬박꼬박 걸어오셨으므로 가다 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낯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하염없이. 그런데 이 고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덜렁 졌다.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한참 망설이다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에야 호롱 들고 찾아 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버스로 오시고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리 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제목이 나를 키운 대나무 이렇게 산문 제목이 돼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농사 지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대바구니였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저를 뭐 기성회비도 내고 학교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나를 키운 대나무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던 것입니다. 5일장 때 부부가 거의 그냥 잠을 못 자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만들면 한 줄 정도의
바구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담양장에 중물시장에 내놔서 거기에서 팔고, 그 만들 때는 실은 남녀 분업의 원칙이 많이 지켜집니다. 예, 대바구니를 만들 재료들, 이 안에 있는 재료들, 또 겉에 있는 재료들, 이런 걸 만드는 건 남자가 하죠. 그 뭐 대나무를 쪼개고 이러는데 좀 완력이 좀 필요했다고 봐야 되겠죠. 대바구니를 짜는 작업은 주로 여자들이 했습니다. 그 아주 섬세한 손놀림, 이게 이제 대바구니 짜는 건 여성들이 훨씬 잘했어요. 이 겉부분에, 이 부분에 감치는 작업, 요거는 또 남자들이 했어요. 이게 팔림으로 꽉 당겨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하는 작업은 또 남자들이 했고, 이걸 이제 장에 가서 이고 장에 가서 파는 거는 또 여자들이 했죠. 근데 또 이게 죽창이라고 해서 동학농민전쟁 당시에는 이게 이제 무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대꽃 3이라는 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황룡전투. 장성군 황룡면 장살리 까치골에는 최익현이 지은 정좌승지 20 학승 순우비가 서 있다. 여기에 쓰였을 때 정의에 죽는다는 말은 과연 무엇인가? 새싹이 돋는 논 가운데 염소 한 마리 말뚝을 맴돌다 멈추고 그 이후 밭에는 10여 년 된 뽕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쌓여 있다. 논밭 사이에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둔벙이 여전한데 동학혁명 당시 수천 농민군의 목마름을 적셨다 한다. 민비가 보낸 홍계원의 군대가 대포와 양총으로 진격해 올 때 까치골에 매복했던 농민군은 집단으로 방패막이한 장태를 굴리며 내달아 적을 경멸시켰다. 이때 죽은 적장이 이학승. 승전비 하나 없는 이곳 수산마을 뒷산 대나무들이 술렁이며 묻는다. 도대체 정의가 몇 말이냐고. 이 동학농민군이 가장 대승을 거두었던 전투가 바로 이 황룡전투입니다. 동학농민군 요 시절 부안마을의 역사, 이걸 보면 아무래도 저는 이 전투 한 번도 없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 그 조선 왕족에게 정통성을 부여할 수가 없었어요. 전투 한 번도 없이 그냥 일본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허무하죠. 우리 역사가. 동학농민군이 열심히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대꽃이 피면 난리가 났다, 이런 말을 저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이 대나무는 꽃이 피면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땅속 줄기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땅속에 영양분이 고갈이 되면은 도저히 뭘 영양을 섭취할 게 없으면은 꽃을 피우고 씨를 맺고 죽는 겁니다. 대나무들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게 마치 그 농민군들의 그 장렬한 싸움처럼 그 최후에 몰렸을 때 든 무기가 죽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이 뭐가 자랑스럽냐 라고 얘기할 때 뭐 경제 발전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소중한 자랑거리가 민주화 운동에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에 성공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뭘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왜 성공했느냐? 바로 민주운동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전쟁 같은 거기에 온 자기 전부를 바쳐가지고 생애를 바쳐서 거기에 뛰어들잖아요. 저로서는 이 광주환경 세대다운 역사 해석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곱 개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생활에서 너무 이게 내원이니까
열순이 미끄럼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매끈매끈하고 또 간지럽혀져요. 근데 이곳은 백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서로 양보를 주는 이것은 하나의 운율의 국가. 신유대에는 양산보 이렇게 같이 담겨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자연물을 인간에 비교했을 때 산은 우주고 골짜기는 사람의 땅이다라고 한다면 흐르는 물은 인간의 피라고 생각을 했고 흙은 인간의 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위와 돌은 인간의 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무와 풀은 인간의 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개와 이슬을 인간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소세라는 말에 너무 감명이 받고 맑고 깨끗하게 힐링이 되고 마음의 정화도 되고 행복합니다. 집안에서 전해져 일하면 원래 벌타는 것은 사실은 쌍놈들이라 벌타는 것이고 쓰레기 부해가 이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이가 무릎 해가지고 가슴 들어가서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현재 책은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세종 때 나왔어요.